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오류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 오류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봤었죠. 또 항상 이렇게 코드로 시작하고 코드로 마무리 짓는 그런 강의였는데 또 이렇게 강의 시작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네요. 굉장히 설렙니다. 사실 오늘은 이론 강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좀 중요한 내용을 하겠죠. 제가 중요하지 않은 거는 강의하지 않기 때문에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일단 클라이언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서버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네이버에 검색하는 거를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제가 간장게장을 검색했었네요. 아무튼 저희가 주소창에다가 네이버.com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 페이지가 보이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 주소를 침으로써 요청을 보내게 된 거고, 이 페이지가 보임으로써 네이버가 응답을 해준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 제 컴퓨터가 클라이언트가 되고, 고객이란 뜻이죠. 클라이언트가 사용자가 되고, 네이버 URL을 검색함으로써, 주소를 검색함으로써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어디로? 네이버가 갖고 있는 컴퓨터, 네이버의 서버로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버는 이제 너는 이렇게 주소를 검색했으니까 이 페이지를 보여줄게 하면서 여기 있는 이 페이지를 응답으로서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로직이죠. 결국 누군가는 요청을 보내고 누군가는 그 요청을 처리해서 응답을 보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나 서버의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결국 누가 요청을 보냈느냐 그리고 누가 응답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가 확 뒤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둘 다 컴퓨터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하는 역할, 누가 요청을 보내느냐, 누가 응답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클라이언트라고 하고 서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서버는 우리가 요청을 보냈을 때 그 요청을 처리해서 응답을 해주는 컴퓨터를 서버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클라이언트는 이제 특정 서버로 요청을 보내는 거, 그리고 서버로부터 요청을 받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개념은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 개념이다 라는 거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HTTP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HTTP라는 건 이제 Hypertext Transfer Protocol이라고 해서, 프로토콜은 약속이라는 뜻이죠. 결국 어떤 HTTP라는 언어로 요청을 보내거나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 웹에서는. 그래서 요청을 보낼 때는 메소드와 헤더, 바디 이런 것들과 함께 요청을 날리게 되고, 응답을 받을 때는 상태 코드와 헤더와 바디로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URL을 치는 작업이라도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는 겁니다. HTTP 문법으로 메소드와 헤더와 바디가 요청으로 날아가게 되었고, 그 요청을 네이버 서버에서 처리를 해서 상태 코드와 헤더와 바디를 저희에게 제공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이런 설명만 들어서는 잘 감이 안 오죠. 지금 뭐가 어쩌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모르겠어. 제가 간단하게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검색했던 간장게장을 제가 이렇게 딱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저희가 검색을 한 결과를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페이지를 보고 싶을 때 보내는 방식, 요청을 보내는 방식을 get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개념은 나중에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건데, 그래서 어떤 요청을 하느냐, 그 요청의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뭔가 회원가입을 하거나 어떤 데이터를 넘기거나 아니면은 어떤 내 사용자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그러한 행위를 할 때에는 보통은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뭔가를 보내는. 하지만 get 방식은 이렇게 특정 페이지에 떨어지는 그러한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요청을 날릴 때 그게 어떤 방식인지를 알려줘야 하고, 그리고 헤더에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브라우저는
쿠럼 브라우저야. 그리고 이 언어는 뭐 한국어여야 돼. 뭐 그리고 뭐 UTF-8로 인코딩이 되어 있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헤더에 담겨지고, 그리고 바디에는 이제 파라미터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간장게장이 쿼리라는 이름으로 날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주소해서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쿼리 부분을 뭐 밥도둑 이렇게 고쳐보면은 이게 검색 결과도 바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날아가는 값과 헤더, 이 브라우저의 정보와 언어, 그리고 방법, get 방식인지 포스트 방식인지 이런 것들을 들고 결국 이 주소 자체가 요청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요청이 되어서 서버에서 그래, 너는 이런 요청을 보냈니? 알았어, 나는 이런 응답을 줄게 하고 상태 코드와 헤더와 바디를 던져주게 됩니다. 상태 코드라는 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되실 건데, 일단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거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사실 500도 있고 굉장히 상태 코드는 많습니다. 근데 404는 뭐냐면은 그 페이지가 없을 때 not found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상태 코드고요. 그래서 어떤 페이지를 들어갔을 때 그 페이지가 없으면은 404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경로로 입력하게 되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404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페이지가 보일 때는 성공적으로 응답을 해줬기 때문에 이럴 때는 200 상태 코드를 뱉게 됩니다. 그리고 헤더에는 위와 같은 정보가 담겨져 있고 바디에는 이런 HTML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HTML에 대한 정보는 뭐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이런 웹에서 페이지를 그려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할 내용이 이것이 전부고, 결국은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개념, 그리고 HTTP 방식으로 요청과 응답을 보낼 때 어떤 값들을 들고 가는지, 그리고 어떤 값들을 받게 되는지, 오늘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좀 이런 이야기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